삼성, 테슬라 등 국내외 기업이 AI 관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며 영역 확대에 나섭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11일 보고서를 통해 도조 슈퍼컴퓨터가 로보택시와 네트워크 서비스의 빠른 도입을 통해 테슬라의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 상승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지 시간 11일 10% 이상 테슬라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도조 슈퍼컴퓨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의 완벽한 날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모건 스탠리는 또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60% 상향했고요. 등급도 비중 확대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도조 슈퍼컴퓨터는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엑사플롭 또는 1000페타플롭스급 슈퍼컴퓨터로 세계에서 5번째 강력한 컴퓨터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특히 지난 7월 일론 머스크는 내년까지 도조 슈퍼컴퓨터 개발에 무려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완전 자율주행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TSMC도 가세했습니다. 대만 TSMC가 엄청난 전송 속도를 가진 차세대 AI 원천 기술 반도체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서 2025년 대량 생산까지 진행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대만 경제신문이 TSMC가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진 200명을 투입해 최첨단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보도한 건데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전기 신호를 활용하지 않고 이를 광신호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기존 방식 대비 100배 이상 많은 정보를 1000배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AI 시대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이 기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놀고 있습니다. 국내 불굴의 기업 삼성도 AI 대전에 참여합니다. 삼성과 SK, 미래에셋이 투자한 스타트업 D매트릭스의 AI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H100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D매트릭스가 이달 초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컴퓨팅 플랫폼 커세어 C8과 엔비디아 H100, A100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C8 발음이 좀 그러네요. 일정 조건 하에 커세어 C8이 H100과 A100에 비해 각각 9배, 27배 높은 처리량을 낸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건데요. 2019년 설립된 D매트릭스는 BIMC 기반의 데이터 센터 추론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달 초 삼성벤처스, 미래에셋,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감했죠. 과연 치열해지는 AI 격전지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10% 이렇게 넘게 올랐죠.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나? 역시 AI, 최근에 가장 이슈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슈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는 한동안 2차전지 쪽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긴 한데요. 미국 증시 쪽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계속 변함없이 AI가 주도주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것도 대부분 다 AI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대체 무슨 소식이 있었냐? 이 기사입니다. 슈퍼컴 도조가 테슬라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올려줄 것이라는 보고서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도 테슬라에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애초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이 플랫폼들은 AI를 위해서 개발됐다기보다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한계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급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설계한 칩을 통해서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도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대체 테슬라가 이 도조 슈퍼컴퓨터로 뭘 하려고 하냐? 여기 나오죠. 로보택시 네트워크 서비스의 빠른 도입.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죠. 2단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2단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거는 운전자가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이거를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센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V2X 같은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핵심이라면 역시 AI, 인공지능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괜히 자기네 회사를 AI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증시에서도 테슬라를 단순한 완성차 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업체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결국에는 이런 도조 컴퓨터가 테슬라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0조 원 정도의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엄청나게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가 한 273달러 정도였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을 한 거죠.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AI 테슬라만 하냐? 그럴 리가 없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매그니피센트 7 같은 미국의 종목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AI를 하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일단 찔러보기라도 하려면 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 실제로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쭉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기사는 디매트릭스가 만든 AI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그 성능이 엔비디아의 이 칩보다 더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쭉 내려볼게요. 높은 처리량이 더 많고요. 지연 시간이 낮으니까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겠죠.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칩을 개발했다는 게 디매트릭스의 설명입니다. AI와 관련된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엔 TSMC인데요. 타이완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여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과 차세대 실리콘 포토닉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밑에 내려오면 설명이 있는데요. 반도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 신호가 아니라 광신호 데이터로 처리하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게 AI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걸맞는 칩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TSMC까지 AI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국내 기업들 보면은 반도체 기업은 당연히 물론 AI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IT 기업들, 그리고 게임 회사, 여기에 뭐 더 나아가서 통신사, 이런 곳들까지도 굉장히 AI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쪽에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이 AI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산업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들, 특히 무기 같은 것들을 뜻하는 경우가 많죠. 경제 쪽에서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각광받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수소차 중에서 전지가 없이 수소를 연료로 가는 그런 엔진, 이런 것들도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성과가 있고 또 가시화된 무언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어떤 걸까 찾아보면은 그거는 AI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로 시작을 해서 챗 GPT 열풍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와닿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죠. AI 쪽에서도 어떤 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애초에 AI라는 게 이 모든 산업의 근본부터 바꿀 잠재력이 충분히 갖췄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AI, 인공지능은 완성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보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부가가치의 생태계, 다시 말해서 밸류체인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